정보회의를 통해서 얻어낼 건 또 얻어내야죠.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비가 내리는 금요일입니다. 네네. 지난주에 곡우가 지났죠. 예, 맞습니다. 네, 곡우가 이 글자 그대로 곡식에 뭔가를 삭을 틔우는 비가 내리는 네. 맞습니까? 해석이 제가 그런데 예. 워낙 이수철 기사님이 이제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런 쪽으로 또 이제 박학다식하시고 삶의 그 지혜가 이 주식 투자에도 좀 잘 투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쉽지는 않네요. 네, 하여튼 뭐 마음을 보면 시장을 늘 보다 보니까 이제 같이 못 갈 때 네. 이럴 때가 제일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공매도가 공매도. 재개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돼서 좀 사전에 좀 한번 시장이 영향을 좀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뭐 또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네. 그런 뭐 호재건 악재건 재료가 자꾸 반복돼서 언급이 되면은 그 재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막상 그 당 시행이 되면은 오히려 거꾸로 이제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제 공매도 우려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또 뭐 선제적으로 조금 네. 뭐 행동이 실제 나오더라도 다음 주에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좀 반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매도와 관련돼서는 투자가들께서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그냥 한 방향으로만 매도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공매도 재개를 계속 요청했었던 이유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공매도가 안 되게 되면 주가가 너무 과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같은 업종이면 같은 업종, 같은 산업이면 같은 산업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과했었던 종목의 비중을 줄이면서 그냥 줄이기만 하고 다른 쪽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우려보다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저평가로 비중을 올리는 종목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공매도가 재개됐었던 여타 다른 나라 국가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공매도로 시장이 일방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경우는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시장은 선방향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더라도 일부 종목 좀 과열이었던 종목들은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저평가돼 있었던 종목들은 또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에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렇게 우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답이네요. 네. 뭐 그들의 표현으로는 이른바 롱숏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부분과 또 줄여야 되는 부분을 네. 균형을 맞추는 그렇죠. 그게 이제 리밸런싱인데 다 줄이고 다 판다 이렇게만 오해를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하여튼 뭐 지금은 그런 심리적인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불안감이 주가를 짓누르고 있지만 네. 좀 회복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그러면 우리 또 찾아야 하잖아요. 네. 오늘 이제 키워드를 딱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존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 아마존의 실적을 가장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했죠. 예. 지금 실적이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1분기 수익은 3배 이상 증가를 했고 81억 달러를 기록했네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3% 오르고 있는데 슈퍼 서프라이즈의 어닝 실적이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마존을 찾아야 되겠죠. 네, 오늘 온라인과 관련된 산업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보겠죠. 그렇죠. 자, 한국의 아마존 뭡니까? 한국의 아마존이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SKT가 대주주로 있는 인크로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크로스 예. 진짜 이번에 한번 또 봐야 될 타이밍이 네. 됐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광고에서 좀 타겟팅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SKT의 고객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선도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SK T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메시지 기반의 커머스형 광고 상품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SKT 2,800만 가입자라고 하는 캡티브 마켓을 타겟으로 해서 최저가를 지향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후에 타겟 소비자 집단에 대한 광고 정확도를 높여서 구매 전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T들 같은 경우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커머스 같은 거를 활용하려고 하면은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실명 인증을 한다거나 그런 그 단계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클릭하고 검색해서 바로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시킨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잠재 고객 상위층에 딜 링크를 발송하거나 쿠폰을 발송해서 구매를 유도하는데 네. 점차 이제 이 고도화된 AI 로직을 통해서 효율성이 제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I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만 하더라도 약 3,500만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필요한 사람한테 100여 개의 변수를 적용해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인식 아이디인가요? 네, 비인식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인크로스나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인식 식별 아이디고요. 인크로스.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이 비인식입니다. 예. 네.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되고요. 이 SK텔레콤의 그 데이터 네네. 고객들. 2,800만 가입자 데이터. 네. 그건 식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100여 개 변수를 활용해 갖고 고객들한테 구매 가능성을 예측해서 파격적인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돼 파격 경쟁이라면 착한 문자를 발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타겟팅이 상당히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타겟팅 광고에 대해서 고객의 반응을 AI가 또 매일 공부를 합니다. 매일 네. 업데이트를 해갖고 이 사람한테 더 최적화될 것이 무엇이냐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AI 많이 그러지만 네. 실제 적용해서 그것이 운용되는 것이 실체가 지금 명확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호한 그 AI, 뭐 인공지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를 정말 꿰뚫어 보고 있다. 네, 어찌 보면 사실 좀 무섭긴 한데.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계속 또. 네. 그래서 이 AI 기반의 이제 RPA라고 하는 게 있는데 RPA 같은 경우는 로봇 프로세싱 오토메이션을 통해 갖고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매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가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 가격 전략으로 최저가를 내리게 되면 바로 삭제를 해서 고객 만족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T딜의 강점 같은 경우는 그 고품질 제품을 저가에 공동 구매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바로 배송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가 상당히 타 업체 대비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입점한 분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세이브가 될 수 있고요. 구매 고객 입장에서는 저가의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이것을 상생 구조를 통해서 인크로스가 동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박자 군에서 서로 동반 성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다 윈윈하는 예. 형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동안 이제 유통시장이 보면은 고마진 중간 마진 때문에 판매자는 싸게 팔고 구매자는 비싸게 사고. 요즘 이런 게 더 심각한 거는요. 네. 저희 보면은 이제 도투도 딜리버리 서비스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안 하는 가맹점들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에서 12,000원짜리 이 제품을 배달을 팔았는데 네. 수수료 떼고 뭐 하고 원가 떼고 나면은 마진이 안 나는 예. 거죠.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 안 하는 게 낫다는 지경까지 되거든요. 값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중간에서 서로 매칭시켜주는 분들의 양심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경영이 ESG가 지금 시장에서 점점 화두가 공감대를 되는, 갖고 네. 있죠. ESG와 관련돼서도 T들이 착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그 고구마 농가가 그 많은 재고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T들이 입점을 해서 인크로스가
타깃 마케팅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이분이 직원 수도 늘리고 월 매출이 뭐 8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런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책임 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보면은 이제 유튜브 SKT 들어가서 보시면은 재미있는 유튜브 동영상 3분짜리 짧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제목 죄송합니다. 그게 제목이 뭐냐면 Do You Know거든요. 아, Do you know? 예.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올라온 Do You Know 보면은 우리나라 충청도 충북 소재의 조그만 기업인데 이 회사가 아주 강소 기업입니다. 이분이 30여 년 동안 축산업에 종사를 하면서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산 원재료, 뭐 유전자 조작하지 않은 그런 제품을 갖고 사료를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죠. 네. 네. 미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분이 이제 입점을 하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여타 이커머스 업체보다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시장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맞아요. Do you know? 저도 본 것 같은데 네. 농축산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죠? 네. 그 유기농 사료와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효용성 있는 친환경. 네, 사료들을 개발을 했는데 사실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는 대단한 인증을 받고 뭐 라이센스도 받으신 것 같고. 네네. 미국에서 호평을 받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언뜻 보면 국내에서 언론에 이제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촉진이 안 되니까 어려웠었는데 인크로스의 그 TD이 Do you know? 네. 이게 양쪽 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게 기업이라는 게 물론 영리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어떻게 영리를 합리적으로 가져가느냐도 ESG라는 개념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계속 네.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이러한 ESG와 관련돼서도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게 보이고요. 그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지난번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지분 매입 공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관 투자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신한금융투자의 홍세정 연구원의 1분기 수익 예정치를 보면은 1분기 추정 매출이 71억 원에 영업이익이 17억 원으로 마진율이 좋네요. 이게. 네. 그 전면적인 플랫폼 마케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방송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자와 판매자의 성공적인 런칭을 통해서 상생하는 구조의 사업 플랫폼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참 좋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 승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고 네네. 그것이 이제 기업의 이익으로만 막 이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합리적인 가격을 잘 배분하고 근데 이제 그동안 수익성이 좀 매출이 낮았던 거는 광고를 안 했고 네. 자체 홍보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인크로스가 원래 하고 있었던 광고 대행 사업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죠. SK텔레콤의 광고 대행을 하고 네네. 있는 거. 근데 자체적인 그 이커머스인 TDD 런칭을 했는데 따로 알리지도 않았는데 입소문으로 점점 지금 커진 그렇죠. 상태고 예. 품목도 많지가 않았었는데 네. 품목이 지금 그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늘어난다고요. 효과가 있으니까.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형 업체도 입점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매출이 올라갈 게 뻔히 보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 보면은 하반기 상당히 기대가 돼도 영업이익률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미국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크로스도 TDD라고 하는 플랫폼을 지금 안착하고 있는 초기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사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더 지원을 해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서부터 안정적인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혹시 또 관심 있는 분들의 그 매매를 만약에 고려하신다면은 가격 전략이라든지 뭐 좀 조언을 더 해주실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이제 그 장기 성장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먼 산을 쳐다봤을 때 봉우리가 계속 하나, 둘, 셋, 넷 보이는 것처럼 일단 장기 성장 측면에서 단기 고점을 찍고 우상향 조정을 살펴시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5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뉴욕 증시 정규 시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의 호실적이 나왔고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아마 그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시류에 맞게 또 저희가 한국의 아마존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 잉크로스를 정보회의 상황에서 이수철 이사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기대가 좀 됩니다. 한국의 아마존. 그런 기업이 나와야 되겠죠, 글로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종목 선택하는 데서는 단기보다는 큰 그렇죠. 흐름으로 길게 가시는 것이 안전하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시장 풍문 얘기 좀 더 나눠보죠. 어떤 기업들 얘기들이 좀 들리던가요? 창업 이래 최분기 실적을 갖다가 계속 갱신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록 경신을 어떻게 하고 전일 IR에서 상당히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기관들의 매수세도 돋보이고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인데요. HCT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HCT? 예. HCT는 전일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1% 증가한 151억 원으로 분기 매출 150억 돌파를 최초로 하게 된 새내기 기업입니다. 매출 볼륨은 작지만 하지만 새내기임에도 불구하고 업력은 상당히 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83년도에 현대전자산업의 품질 보증실에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요. 그 국내 무선통신 선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FCC라고 하는데요. 이 FCC 인증과 관련돼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다 독립 챔버를 통해서 ICT 산업 전반에 대한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독립 챔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소음을 체크한다거나 어떤 전자파 같은 걸 체크한다거나 했을 때 네. 독립된 챔버를 각 산업별로 맞춰서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글로벌 5G 인프라가 확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5G 인프라 관련돼서 정보통신 기기와 관련된 시험 인증 서비스도 증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차량용 전장, 뭐 자율주행용 레이더 센서면 레이더 센서, 라이더 센서면 라이더 센서 이런 기타 편의 장치와 관련된 제품 인증도 확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전자부품 제품 인증도 시장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전자파 시험을 위탁을 한 상황이고요. 방산 제품은 방산 제품, 원자력 기자재면 원자력 기자재 이것과 관련된 성능 검증 시장도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데 수혜를 받고 있고요. 전기 안전 분야, 그러니까 뭐 정보통신 기기, ICT 제품, 의료용 요즘 전자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도 HCT에서 검사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배터리의 안전성과 관련돼서 지금 그 2차 전지 배터리면 배터리, ESS면 ESS 이런 식으로 지금 자동차면 자동차, 일반 생활 가전이면 가전 모든 지금 세상에서 아우르는 전자와 관련된 시행을 대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시장 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시장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가 스위스 업체인데 네. 스위스 업체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이유는요? HCT가 시장 마켓시어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지만은 강소기업으로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고가가 기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전일 회자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뭐 이 바이오 같으면은 바이오는 이제 임상 대행 기관 이렇게 있고 임상을 네. 또 뭐 하여튼 검수 기관 표현이 좀 그런데 전자 쪽도 이런 대행 기관들이 있군요. 원자력이면 원자력, 전자면 전자. 저희가 다 그 전자파면 전자파, 성능이면 성능 다 검사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그 기준에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국내의 독보적인 기업이다라는 것이 전일 회자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조금 생경하긴 했었는데 HCT 네. 얘기가 많군요. 또 바이오 기업도 하나 지금 얘기 들리는 게 많죠. 아마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그 아스코와 관련된 것들이 점점 회자가 될 겁니다. 네. 아스코가 이제 6월에 미국 임상 종양 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스코와 관련된 시장의 움직임은 일단 아스코에서 거기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국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라는 리스트업부터 작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기업이 참여했대더라. 그러고 나면은 그 기업들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기업들의 내용은 5월 19일 날 보통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보면은 아스코 참여 기업들 리스트들이 하나씩 둘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오이문텍, 뭐 유한양행, 제넥신, 뭐 셀리드, 매드팩토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리스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6월 아스코까지 스케줄을 잡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고요. 그중에 한 기업인 네오이민텍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오이민텍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미국 메릴랜드주 락빌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본사가 미국입니다. 네, 저 화면에 보면 이제 기업명하고 가로치고 뭐 REGS라고 돼 있는 이제 미국 네. 외국계 법인으로 표현되는 거. 그래서 그 대표이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락빌에 소재를 한 이유는 그 락빌이 워싱턴에서 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 이 락빌에 미국의 FDA가 있고요. 미국 암학회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료의 본산에 일부러 진출을 한 것이고 T세포 중심의 차세대 면역 항암제와 특화된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제품명이 NTI7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오이민텍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1세대 항암제는 화학 제품이 많았기 때문에 정상세포까지 같이 사멸되면서 부작용이 발생이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2세대 표적항암제가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는 타겟팅할 수 있는 암의 수가 소수였었고요. 그리고 타겟팅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이 암세포가 돌연변을 하게 되면서 약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즉 3세대 항암제는 면역항암제입니다. 이 면역항암제도 더 구분을 해서 보면은 이 T세포와 관련된 건데요. 그 T세포 억제 제거제, 면역 관문 제거제라고 하죠. 이 암세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있는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T세포를 만나게 되면은 공격을 받아서 사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화한 암세포가 T세포로 하여금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저해하는 면역 관문 저해. 그것이 지금 3세대 항암제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네. 이 면역관문 억제제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개발된 것이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T세포의 활성을 시키는데 보통 CAR-T라고 하죠. T세포 활성시키는 건데 퍼포먼스가 약합니다. 더욱더 효과적인 것이 T세포를 증폭시키는, T세포의 숫자를 늘려주는, T세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그것과 관련돼서 네오이문텍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NTI2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T세포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제3세대 항암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치료 효율이 약 30%에서 40% 미만입니다. 이것들을 갖다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칵테일요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병행요법과 관련돼서 네오이문텍이 임상 1B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이번 아스코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그 글로벌 제약회사이죠. 머크.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네오이문텍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바이오 선수들은 여기 또 다 모인다고. 네,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와 관련돼서 글로벌 1위인 로슈, 뭐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이런 빅파마들하고 협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 들어서 이번 주 시장이 불안한데도 연계금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회자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 아스과 관련돼서 임상과 관련된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회자된 부분입니다. 네오이문텍. 네. 저 하여튼 가로치고 REGS는 레귤레이션 S 뭐 네. 이럴 겁니다. 그리고 규정 자체가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법을 적용해서 안전장치를 만든다.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그 소마젠이라는 기업과 그다음에 네오이문텍 이런 기업들은 뒤에 보면은 기업명 뒤에 REGS가 붙어서 있고, 하여튼 바이오 쪽 선수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얘기들이 많더군요. 네. 자.
자,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일 시간에 TCC 스틸이 9.89% 강세를 보였는데요. 강판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고 판매가 인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호실적이 기대되어진다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뉴가 플러스 9.81% 강세를 보였는데 계열사인 스튜디오 앤뉴가 월트 디즈니와 장기 콘텐츠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라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서 콘텐츠 유통을 하게 된 스카이라이프도 전일 플러스 5.56% 강세를 보였습니다. 앤디포스가 플러스 4.55%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가 테스트용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가 유럽의 CE 인증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컴투스가 플러스 3.12% 강세를 보였는데요.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었고요. 위즈웍 스튜디오가 플러스 2.61% 강세를 시현하였는데 자회사인 MP와 함께 YN 컬처 앤 스페이스에 100억을 투자 집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회자되어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엔터 쪽 소식들이 조금 있었네요. 네. 자, 오늘은 정보회의 집중되는 것은 한국의 아마존 잉크로스라는 기업과 그다음에 네오이뮨텍 여기가 조금 귀에 솔깃한 두 가지였습니다. 정보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오늘 금요일 코너를 고생을 해주셨네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